22년 1회 기출문제 심리학 개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임상 심리학 연구 방법 중 내담자와의 면접을 통해 증상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1번 실험 연구, 2번 상관 연구, 3번 사례 연구, 4번 혼합 연구. 정답은 3번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증상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결론을 얻는 연구 방법입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주로 면접, 관찰, 기록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의 증상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성격 이론과 대표적인 연구자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 2번 행동주의 이론, 로저스, 3번 인본주의 이론, 메슬로, 4번 특질 이론, 올퍼트. 정답은 2번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스키너, 왓슨, 파블로프 등이 있습니다. 로저스는 인본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에 해당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억 연구에서 집단의 회상 한 수가 집단 구성원 각각 회상한 수의 합보다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1번 책임감 분산, 2번 청크 효과, 3번 스트룹 효과, 4번 협력 억제. 정답은 4번의 협력 억제입니다. 협력 억제는 집단의 협력에 의한 기억 회상이 동일한 수의 개인에 의한 기억 회상에 비해 성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는 효과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 기억을 독립적으로 회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여러 상이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어떤 특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연령간 비교하여 발달적 변화 과정을 추론하는 연구 방법은 1번 종단적 연구 방법, 2번 횡단적 연구 방법, 3번 교차 비교 연구 방법, 4번 단기 종단적 연구 방법. 정답은 2번의 횡단적 연구 방법입니다. 횡단적 연구 방법은 한 시점에서 여러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 상이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어떤 특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연령간 비교하여 발달적 변화 과정을 추론하는 연구 방법은 횡단적 연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습 원리는 1번 변별 조건 형성, 2번 자극 일반화, 3번 자발적 회복, 4번 소거. 정답은 2번의 자극 일반화입니다. 자극 일반화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유사한 자극에도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 공포증은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증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대되는 현상은 자극 일반화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실험 장면에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처치 변이는 1번 독립 변인, 2번 종속 변인, 3번 조절 변인, 4번 매개 변인. 정답은 1번의 독립 변인입니다. 독립 변인은 실험자가 조작하고 종속 변인은 독립 변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입니다. 따라서 실험 장면에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처치 변인은 독립 변인에 해당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프로이드의 성격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드는 쾌락 원칙을 따른다, 2번 초자아는 학문기의 배변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발달한다. 초자아는 부모의 가치 기준을 동화함으로써 자아로부터 발달합니다. 즉 초자아는 주로 부모나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성격의 구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가 초자아이다. 4번 자아는 성격의 집행자로서 인지능력에 포함된다. 8번 문제입니다. 카텔의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주로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성격 요인을 규명하였다. 2번 지능을 성격의 한 요인인 능력 특질로 보았다. 3번 개인의 특정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특질을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로 구분하였다. 4번 성격 특질이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카텔은 성격 특질이 역동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격 체계에서 중요한 세 가지 역동적 특질로서 에르그, 감정, 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성격을 정의할 때 고려하는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시간적 일관성, 2번 환경에 대한 적응성, 3번 개인의 독특성, 4번 개인의 자율성. 정답은 4번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성격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인지적이고 안정된 생활 양식입니다. 성격을 정의할 때 독특성과 일관성, 행동 양식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번의 자율성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인지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형태주의는 공간적인 관계보다는 시간 변인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형태주의는 시간 변인보다는 공간적인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톨맨은 강화가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를 확신시켜 준다고 보았다. 3번 통찰은 해결 전에서 해결로 갑자기 일어나며 대개 아하 경험을 하게 된다. 4번 인지도는 학습에서 내적 표상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11번 문제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노년기에 맞는 위기는 1번 고립감, 2번 열등감, 3번 단절감, 4번 절망감. 정답은 4번의 절망감입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1번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중립자극은 무조건 자극 직후에 제시되어야 한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중립자극은 무조건 자극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3번 행동 변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반응의 수나 비율에 따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번은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모든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은 연쇄를 사용하여 조건 형성을 할 수 있다. 연쇄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법에 해당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1번 인지부조화 이론, 2번 자기지각 이론, 3번 자기고양 편파 이론, 4번 자기정체성 이론. 정답은 2번의 자기지각 이론입니다. 자기지각 이론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태도를 추론한다고 주장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집단사고가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집단의 응집력이 높은 경우, 2번 집단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고립된 경우, 3번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인 경우, 4번 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족하여 집단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집단사고는 집단의 일치된 결정에 집착하여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단의 리더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리더는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3번의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일 경우는 집단사고가 일어나는 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사람의 기질이나 내적 요인에 그 원인을 두려고 하는 것은 1번 고정관념, 2번 현실적 왜곡, 3번 후광 효과, 4번 기본적 귀인 오류. 정답은 4번의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는 관찰자가 다른 이들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상황 요인들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내적, 기질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의미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많은 정보들은 의미망으로 조직화할 수 있고 의미망은 노드와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2번 모형의 가정을 어휘결정 과제로 검증할 수 있다. 3번 버터가 단어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간호사보다 빵이라는 단어가 먼저 제시되었을 때 더 느리다. 4번 활성화, 확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의미망 모형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정보들과 인접하여 그물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정보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 그것과 인접해 있는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터와 빵은 둘 다 음식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관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빵이라는 단어가 먼저 제시되었을 때 더 빠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동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동조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애쉬의 실험에 의하면 집단의 크기가 3에서 4인일 때 동조율이 가장 높고 그보다 클 경우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번 과제가 쉬울수록 동조가 많이 일어난다. 과제가 불확실할수록 동조가 많이 일어나며 과제가 쉬울수록 동조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번 개인이 집단의 매력을 느낄수록 동조하는 경향이 더 높다.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집단에 의해서 완전하게 수용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동조하는 경향이 더 크다. 집단에 수용되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연구 설계 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평균으로의 회귀, 2번 측정 도구의 변화, 3번 피험자의 반응성, 4번 피험자의 학습 효과. 정답은 3번의 피험자의 반응성입니다. 피험자의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연구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의 3단계는 부호와 저장, 인출이다. 2번 감각기억은 매우 큰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순식간에 소멸한다. 3번 외현기억은 무의식적이며 암묵기억은 의식적이다. 외현기억은 언어, 수학, 역사, 지리 등과 같이 의식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암묵기억은 자전거 타기, 수영, 악기 연주 등과 같이 의식적으로 인출하지 못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부호와 인출을 증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심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20번 문제입니다.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성별, 2번 길이, 3번 온도, 4번 석차. 정답은 2번의 길이입니다. 척도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하는 척도로서 순서, 크기, 차이, 비율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 몸무게, 길이 등이 비율 척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